안녕하세요. 77입니다. 이 시간은 요즘에 관심이 많은 모듈 하우스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 모듈 하우스가 뭐냐? 모듈 하우스. 그 모듈이라는 거는 어떤 규격화 시켜서 어떤 기본 단위로 해서 이 치수를 30cm면 30cm 단위 이런 걸 정해서 그 각각을 그 유니트화된 설계를 한다. 유니트라는 게 뭐냐면 하나의 뭉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니트 바스 하면은 그 화장실이 한 통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공장에서 만들어진 거를. 그래서 그런 유니트를 배치를 함으로써 완성이 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는 거는 그 모듈 주택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그 컨테이너 있죠. 컨테이너 박스. 그거를 여러 개를 조합을 했다 하면은 그게 모듈 주택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림에서 보듯이 이러한 형태의 그 모듈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 모듈 주택 시도를 많이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공장 생산 주택이라고도 하고, 또 이거 조립의 개념이니까 조립 주택, 또는 먼저 만들었다 해서 프리패브 공법이라고도 하는데, 이 모듈 주택은 우리가 주택 시공 구조 분류상으로 보면은 우리가 물을 쓰냐 안 쓰냐 해서 습식 구조, 건식 구조인데, 대표적인 습식 구조가 그 시멘트를 사용하는 그 콘크리트 또는 벽돌 쌓기, 거기에 몰탈이 그 물이 들어가서 굳어야 되죠. 시멘트. 이런 습식 구조고, 이거는 건식 구조에 속한다. 또 시공 방식은 조립식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립식 구조가 상당히 종류가 또 많아요. 이렇게 가느다란 막대기를 조합하는 거는 가구식 조립 구조라 그러죠. 트러스라든지 목조, 투바이포, 경량목 구조 이런 것들이 가구식 목 구조라고도 하는데, 모듈 하우스를 구성하는데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3D 모듈러가 있고요. 입체. 그게 박스형입니다. 박스형 모듈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패널형. 그쵸? 패널라이징. 이 판을 운반에다가 조립해서 그 모듈러 하우스를 만드는 방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필이라 그래가지고 뼈대, 프레임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서랍식으로 이 각각의 모듈 주택을 끼워 넣는다고 얘기해야 되나? 예, 그런 방식이 있어요. 컨테이너를 쌓아 놓는 이런 적층형, 유닛 박스형 방식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큐뮬레이팅 공법이라고도 하는데, 큐뮬레이팅 뭐 이렇게 쌓아 올리는 거죠. 적층하는 거. 예. 그래서 지금 보듯이, 자, 컨테이너를 미국으로 운반하려면 어떻게 돼요? 커다란 배에다가 층층이 쌓지요. 저렇게 컨테이너 운반선을 보다 보면은 하나의 유니트 컨테이너가 모인 어떤 거대한 무슨 빌딩 같아요. 예. 저런 개념입니다. 모듈 하우스라는 게 저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널라이징. 판을 만들어서, 공장에서 판을 만들어서 조립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3D가 아니라 2D 조립 방식이다. 이렇게도 말하고, 그리고 인필 방식이라는 거는 그림에서 보듯이, 이렇게 사진에서 보듯이 프레임은 딱 있고 서랍식으로 다 이렇게 끼워 넣는다고 해야 될까?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듈 하우스가 뭐냐? 예? 다 이제 개념은 알겠는데 뭔가 장점이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거 아니에요. 모듈 하우스의 장점은 일단 공장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공장에는 그 생산하는 그 환경, 그 장비, 시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잖아요. 전천후죠. 바깥에 날씨가 춥던 눈이 오던 뭐 태풍이 불던 그 공장, 작업장 안에서 그 제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작업 환경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반 이런 건축 이런 현장에서 다르게 공장에서 안정적으로 그 숙달된 기능공을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예. 현장은 그렇잖아요. 일이 뭐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작업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단점인데, 이 모듈하우스 공장 생산은 숙련된 작업자를 지속적으로 확보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대부분이 한 70, 80% 공장에서 제작되기 때문에 운반해서 현장에서 이렇게 조립만 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 기간이 굉장히 빠른 게 그 장점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게 이제 조립이 빠르고, 다시 말하면 해체도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시적인, 일시적인 숙소라든지 그런 거를
빠른 시일 내에 조립하고 또 필요 없을 때는 해체를 하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재사용률도 좋고 또 공장에서 우리가 그 자투리죠, 자투리. 그런 폐자재가 적게 나갑니다. 그래서 이 모듈하우스의 장점 중에 뭐가 있냐면 3R 친환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세 가지 R이 뭡니까? 예? 리사이클, 재활용하고, 그 다음에 리유스, 재사용하고, 그 다음에 리듀스, 감소를 시킨다. 뭘 감소시켜요? 짜투리들이죠. 짜투리. 일본말로 기립밭이라 그러는데 그 짜투리들이 많이 안 나오게 디자인할 수 있고, 또 제작할 때 원자재를 그 짜투리가 안 나게 규격화된 거를 주문할 수가 있죠. 그런 게 장점입니다. 환경 친화적이죠. 네, 친환경적인 그런 구조로 이 건축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장점이 많은 그 모듈 하우스, 미국에서는 매니팩처드 하우스라고도 하고, 일본에서는 또 같은 명칭으로 이 모듈 하우스를 스마트 하우스라고도 그러고, 영국에서는 모듈러 빌딩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장점도 많은데 그러면 또 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단점이 이게 운반이 문제가 됩니다. 운반. 예. 그래서 이 공장에서 생산을 해서 현장까지 운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반 경로, 그 다음에 이 크기 그런 거 제한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사이즈로 공장에서 제작을 해도 운반 도중에 예를 들어서 육교 같은 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육교를 통과를 못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육교 같은 데 보면은 위에 그 써 있죠. 그 통과 제한 높이 뭐 3.4m 뭐 이런 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높이가 너무 높아, 3.4m는 너무 낮다. 4.5m인가? 예, 보통 그렇게 많이 써 있어요. 4.5m. 그러면 어떻게 돼요? 트럭 적재함 높이가 1m. 여기에 실리는 게 얼마예요? 3m 50이 오버가 되면 거기에 걸리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운반에 제한이 있고, 또, 이게 한번 설계가 되면요. 그 설계로 일정 물량 이상이 생산돼서 그게 시공이 돼야지만 그게 경제적인 어떤 그 수익 타산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택처럼 이게 설계도 하나에 집이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설계도가 나오면은 뭐 한 500채, 600채 이렇게 많이 생산을 해야지만 설계가 완성되면 일정 물량 이상 생산이 돼야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운반상의 문제 때문에 어떤 크기의 제약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규격화돼서 많이 일반화 돼가지고 모듈 하우스가 되면은, 왜 자동차도 우리가 모델별로 크기랑 사양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뭐 제네시스가 다르고 그랜저, 그 다음에 뭐 아반떼라든지 이렇게 차들이 다 급과 크기, 사이즈, 사양이 다르듯이 이 모듈 하우스도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많이 생산이 되면은. 그리고 앞으로는 이 건설 계통에 이 일이 힘들어서 그런지 기능공이 잘 없습니다. 젊은 층이 특히 좀 없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 손으로 하는 이런 제작 시공 방식에서 이 기계화, 자동화되는, 대량 생산화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이게 흘러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요. 그 평창 동계올림픽 선수 지원단 숙소를 시공했죠. 그거는 그 포스코 ANC. 여기서 뭐 우리나라 선발 주자라고도 뭐 말할 수가 있는데, 평창 그 동계올림픽 숙소, 그 다음에 그 포항제철 포스코 그 본사에서 서울에 파견 나오잖아요. 직원들이. 그럼 직원 숙소로 청담동에, 거기가 주차장 자리였는데 약 대지 110평, 제가 평수 단위를 써서 죄송합니다. 이해가 쉽잖아요, 평수가 일단. 그래서 대지가 약 100평이고 아마 전용 면적 한 11평 정도로 해서 4층 건물. 그래서 청담 뮤토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었는데, 지금은 아마 그 포스코 ANC가 이 모듈러 사업 주체를 뮤토라는 이름에서 이노하이브로 이렇게 이름을 바꿨어요. 포스코 이노하이브 하면은 그 모듈러 주택 사업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뭐 그 외에 금강공업이라든지 뭐 주식회사 스타코 또는 유창 플러스 또 듀칸 이런 데서
그 지금 모듈러 하우스를 많이 신경 쓰고, 그리고 GS 건설, GS ENC 여기는 이제 기술력이 지금 뭐 초반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그 폴란드 또는 영국, 미국 이 모듈러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인수하고 또 그래서 폴란드 다누드 같은 경우 유럽 쪽에서 굉장히 이 모듈 하우스로서 판매량이 손꼽을 만한데요. 그래서 폴란드 다누드 또는 그 미국 회사 또 영국 철골 모듈 회사 엘리먼츠 이런 데를 인수를 했습니다. GS 건설에서. 그래서 앞으로 이 모듈 하우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신경을 쓰고 박차를 가하는 것 같아요. 이 이제 일반 공법하고 비교를 해서 공사 기간은 얼마나 단축이 되냐? 그럼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조, RC조죠. 한 108일이 걸려요. 그 다음에 철골조 한 101일, 100일이 걸려요. 그러면은 이 모듈러 하우스 공법으로 하면은 절반 정도, 한 50일 정도면 된다. 그래서 공기가 상당히 빠른 게 그게 장점입니다. 그 평창 올림픽 그 선수 지원단 숙소는 정말 기간이 굉장히 짧게 걸렸어요. 한 3천여 명 숙소 숙박 가능한데 이 콘크리트조로 했으면 한 1년 6개월 정도 걸리는 게 이 모듈러 하우스 공법으로 해서 약 한 7개월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한 11개월 정도가 단축된 거죠. 이 사진에서 보듯이 저런 컨테이너 박스형 그런 하나의 유니트를 전부 다 폭에서 조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숙소 모듈이 있죠. 숙소 모듈이 있고 그 다음에 계단 모듈이 있고 뭐 화장실 모듈이 있고 이렇게 해서 한 7, 8가지 이상 그런 모듈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조합하고 현장으로 운반해서 또 크레인으로 레벨 맞춰서 전부 이렇게 조립을 하고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공장도 엄청나죠. 그래서 공장에서 규격화된 생산을 해서 현장에 가져와서 조립을 하는 거예요. 그 밖에 뭐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은 모듈러 건축으로 제작한 그런 재난구호주택을 기프트 하우스라고 해가지고 그 기프트 하우스 프로젝트를 통해서 또 모듈러 하우스를 무상으로 이렇게 제공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 엔지니어링에서도 또 이 분야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외국 사례로는 이제 미국 그 뉴욕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마이크로 뉴욕 공모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20스퀘어미터 이하, 20스퀘어미터 하면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듣던 그 숫자인데 우리 농막 기준이 20 평방미터 그 이하로 해야 되죠. 그래서 뉴욕 맨하탄 킵 베이스 지역에 그 당선작이 카멜 플레이스라 그래가지고 65개의 그 강철 플레인 모듈로 돼 있어서 한 55개는 주거용, 10개는 그 코어 구조용으로 그렇게 사용이 됐어요. 근데 이게 그 뉴욕 같은 대도시에 1인 혹은 2인 주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뉴욕시에서 일부 저소득층에는 거저 뭐 무상으로 주다시피 하고 이렇게 소득 계층에 따라서 이렇게 좀 싼 금액으로 렌트를 한 그렇게 해서 주택난 해소를 위해서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포스코 ANC 여기서 광양제철소 직원용으로 직원 생활관 그래서 시범적으로 약 300실은 기존의 RC조로 하고 약 200실은 그 모듈러 이렇게 공법으로 지금 해봤어요. 그래서 두 공법의 어떤 공사 기간이라든지 또 성능, 원가, 경쟁력 이런 것들을 실험 삼아 데이터를 내보고 이제 그런 시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장점은 이게 조립도 쉽지만 이제 철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해체해서 재활용도 가능하고 그래서 박스 집합식으로 했을 때 이거를 다시 이제 용도가 없으면 해체를 해서 이제 독립적으로 하나씩 또 재사용, 재판매할 수도 있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모듈러 하우스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어떤 집합적인 기숙사, 그 다음에 호텔 뭐 이런 용도로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 박스 유니트형 적층식으로 그렇게 조합을 해서 만드는데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
그다음에 이제 독립적으로 지금 뭐예요? 그 농막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각각의 그 운반 설치도 좀 힘들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점이 문제가 있고 또 내부 외부 마감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퀄리티 그런 수준이 조금 부족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외면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규모로 대량 생산하면서 공장에서 어떤 이런 단열 성능이라든지 그런 거를 굉장히 이렇게 높게 만족시켜 줄 수 있겠지만은 이 소규모 회사에서 몇 개씩 하는 거는 그런 어떤 단열 성능이라든지 마감 퀄리티 이런 것들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판단해 보시고 지금 아직까지는 좀 이게 과도기인 것 같아요. 모듈하우스가 싸고 수준도 높고 그래서 이렇게 선택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기존에 그냥 방식대로 이렇게 현장 제작 방식으로 공사하는 게 좀 더 개성 있고 내 맘대로 할 수 있고 그렇죠. 어떤 제한이 없잖아요. 사이즈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장점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게 좋다, 어떤 게 많이 이렇게 선호된다. 이거는 아직 없지만은 앞으로의 추세는 이런 공장 생산, 모듈화되고 유니트화된 그런 공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듈하우스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